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채점한 거 갖다 드린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 주는 꼭 다음 주에 갖다 드리는데 이 저번 9월 달에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한번 빠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이번 주가 14주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보강주고 그리고 기말 시험이 돼 있는데 한번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9월 2일인가요? 그때 수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12시부터 3시 사이, 12시, 2시 50분까지, 물론 뭐 약간 일찍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시면 되겠고,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여기서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수업하고, 이 시험 본 거 그때 꼭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때 이제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시험 기말 시험에 대한 얘기 그때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오늘 그러면 할 거는 뭐냐면 전 시간에 이벤트 핸들링이라고 해서 이벤트 처리라고 하는 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그 두 가지로 상위권에서의 이벤트 핸들링 하는 방법과 하위에서 이벤트 핸들링을 얘기하게 했었는데 그거를 오늘 다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나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바에서 설계해서 쓰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다 하면 이 실습 그냥 해봐라라고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실습 자료가 11번부터 있나 10번부터 있나 11, 12, 13 이렇게 세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제 지금 하게 될 내용들하고 몇 가지 키보드에 대한 동작에서 키보드 위 올라가는 이 상향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바람개비 같은 게 위쪽으로 돌고 뭐 해서 그 원래 이제 게임 하는데 위에서 물체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막기 위한 어떤 걸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 기초 작업으로 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12에 보게 되면 병렬 처리에 해당되는 실습에 대한 거가 들어가 있고요. 이 13, 실습 13에 보게 되면 이제 병렬 프로그램까지 다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물론 뭐 유니티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일종의 툴이고 거기에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AI 학과, 인공지능 학과나 뭐 그 IT 관련된 학과 쪽에서 공부를 하시니까 이 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도구를 개발하는 쪽으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도구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배우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습 13까지 하는데 이 실습 13은 조금 오늘 하기에 약간 버겁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완성하고 다음 주에는 그 원격 제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면은 이 TCP/IP 프로토콜에서의 이 통신해 주는 거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라고 하는 게 점점 좀 사양돼 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코틀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환경의 스마트폰에서도 자바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앱을 개발하다가 지금은 코틀린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자바를 그러니까 남아 있어서 쓰고 있고 뭐 왕년에 이제 그 포트란이라는 언어가 지금도 쓰고 있고 코볼이라고 하는 언어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자바가 앞으로도 계속 쓰이지 않겠냐. 그다음에 형태가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 있어서 근데 다음 주 수업해요. 다음 주에 저희 이 보충 수업 기간으로 4주차인가에 빠진 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시간에 했던 모습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화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텍스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버튼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이렇게 나 있고, 만약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가 1번이 뭐지 그 클릭되었습니다. 1번. 네, 이렇게만 쓸게요. 클릭 이렇게 되는 게 나오고 2번을 클릭하면 요게 이 계속 바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화면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그 동작들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은 글씨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한 줄만 나오는 걸 갖다가 텍스트 필드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텍스트 에리아인데 그거까지 뭐 여기서 다 그런 이름을 따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하자. 그다음에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버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버튼 위에는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쓰여 있다.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 전체적인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그 어떤 이 전체 틀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 틀을 이런 틀을 갖다가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프레임 안에다 집었는데 프레임에다 우리가 이거 이제 액자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액자에다가 바로 이 보면 유리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막 덕지덕지 붙이지 않죠. 액자 속지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 속에다가 이런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로 집어넣도록 하죠. 이제 속지를 두 종류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한 종류로 넣어도 되는데 두 종류로 넣는 걸로 여기에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속지라고 하는 걸로 봤는데 그 속지를 갖다가 패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패널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토론하는데 보게 되면 백분 토론이니 뭐 무슨 토론이니 얘기할 때 보게 되면 패널 토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겠 그런 제 것도 있지만 판이다 설그 아니면 제 그 건축하는데 이 판재라고 하는 걸 갖다가 패널이라고 부른다라고 이 그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에 뭔가 이 버튼에 해당되는 부분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들어가는데 이 여기에 이 감지 장치들이 들어가야 된다 하죠. 센서. 이제 센서가 들어가는데 그 센서들이 들어가면 여기 눌렀으면 아 이게 눌렀네, 요게 눌렀네, 요게 눌러졌네라고 하는 거를 판단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 담당하는 걸 리스너라고 부른다. 이 리스너라고 부르는데 이 리스너가 이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리스너를 마우스라고 하는 거에 따른 리스너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리스너를 구분해서 키보드에 해당되는 리스너인지 이 그런 거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좀 더 하위에 그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걸 좀 두루뭉실하게 이 이제 그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상위의 어떤 리스너 이제 장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장치들이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하나 클릭됐네, 눌러졌네, 뭔가 스위치가 눌러졌네 하고 그때 가지고 몇 번인지 판단 내리는 방법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이 그 상위 이 리스너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내게 해보자. 자, 상위 리스너. 그래서 상위 리스너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이거는 갖다 좀 포괄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포괄적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게 제 구체적으로 늘렸는지 자세하게 보다 그냥 덩어리로 일단 센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뭐가 눌러졌는지 어떤 형태의 제 조작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감지를 해주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리스너라고 하는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 액션 리스너 이걸 갖다 이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다.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설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참고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일종의 클래스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클래스보다는 좀 달리 이 다중 상속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여기는 이 그 함수들 그래서 메소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메소드들에서는 이 선언만 제공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메소드를 선언만 제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메소드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상수라고 하는 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자바의 경우는 특별하게 상수라고 하는 키워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 final 뭐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변수 선언해 놓고 거기다가 어떤 값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이거 인터페이스의 정의에서는 상수로 취급한다 이제 A 값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된다. 상수로 취급한 어디서? 인터페이스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클래스 선언에선 다르고. 자,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본다면 이 같은 걸 갖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런 메소드 선언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그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구현하면서 구현 시 이 메소드에 대한 동작을 갖다가 이 기술해 줘야 된다. 근데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컴파일조차도 안 된다라고. 자, 그래서 이 요게 뭘로 되어 있냐면 인터페이스로 설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는 이런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액션 리스너에는 이 메소드로서 이 액션 퍼폼드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갖다가 이 선언이 돼 있다. 이렇게 선언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선언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동작을 기술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간이 없으니까 이 말은 좀 지울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텍스트 필드, 버튼 3개, 그 다음에 속지 2개. 이제 이거 속지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 다음에 액자, 이렇게 필요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처음부터 저희 그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져올 때 이 두 가지 방식의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AWT라고 하는 거와 또는 스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자바 FX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까지 써왔다 이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지만 대체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요건데 많이 사용하기는 요걸 많이 사용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 필드다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 자, 이런 이름으로 제공됐다라고 한다면 스윙에서는 앞에 J자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J자만 이 접두사처럼 쓰면 되기 때문에 이 스윙이라고 하는 거 말고 그냥 AWT만 가지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AWT라고 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이런 거다. 그래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 C 프로그램 할 때도 include문 쓰듯이 여기서는 이 import문이라고 하는 걸 쓴다. 자,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AWT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클래스들은 어떤 걸 써도 좋겠다. 모든 클래스들을 마음껏 쓰겠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이렇게 일단 명시해 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와 같이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리스너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담당해주는 클래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와 같이 리스너니 뭐 이런 걸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죠. 따라서 이거는 이 AWT라고 하는 건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AWT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좀 더 종속돼 있고 이거는 OS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에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거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훨씬 여기에 더 많은 이제 그 클래스들이 제공돼서 이 조금 더 예쁘장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리눅스에서 만들었던 어떤 이제 모습이나 윈도우 환경에서 만들었던 모습이나 동일한 어떤 모습 해결 갖는다. 스윙을 가지고 설계했을 때 근데 이그 이와 같이 이벤트라고 하는 건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WT 밑에 이벤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있는 이 클래스들을 사용할 거다라는. 물론 클래스도 있고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앱셋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클래스 이름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이프레임이라고만 쓸게요. 마이프레임 1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보자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면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쓸 거다 이거죠. 이런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인터페이스 쓸 적에는 상속받는다라고 안 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바의 경우는 impleme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이 뒤에다가 인터페이스 이름을 쓰죠. 그 인터페이스 이름이 뭐였냐면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쓸 거다 하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들을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액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액자. 그래서 액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액자 종류인데 그 액자, 내 액자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라고 생각하다가 FR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겠다라죠. 이건 이름만 결정한 거지 액자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액자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는 메모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액자에는 두 개에 해당되는 속지기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패널 두 개를 하나로 넣어도 되는데 두 개로 넣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패널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걸 하나를 펜 원, PANE1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는 속지 하나. 이것도 속지 이름만 정한 거지 속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여기도 또 하나. 물론 이 뒤에다 써도 되는데 그냥 따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속지 두 개, 이걸 그냥 액자라고 가정하고 이거는 속지 1일, 두 번째 속지 이렇게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스티커 형태의 글씨가 나오는 우리로 친다면 그냥 LED 같은 거다. 그게 텍스트 필드다. 이 텍스트 필드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 제품이 들어갈 거. 그걸 그냥 텍스트라고 쓸게요. 이거는 글씨가 쓰는 하나의 뭐 간단한 제그 글씨 나오는 LED 등 같은 글씨 제그 출력 장치. 이렇게. 그다음에 버튼이 몇 개가 있었냐면 1번 버튼, 2번, 3, 1, 2, 3, 3개가 있죠. 그래서 버튼을 3개.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버튼까지 만들어 놨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다 뭐냐면 이름만 결정한 거죠. 요거 이름만 결정. 그래서 변수명 또는 제그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필드명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 뭐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다 필드명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만 결정하고 나서 실제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만들어내냐? 생성자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 보자야지. 자, 여기 줄을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생성자에서 이제 실제 저 이름만 정했는데 그러면 초기 작업 해보자. 초기 작업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작업은 초기 화면에 대한 모습을 갖다가 이 나타내게 하는 거다. 이걸 어디서 하냐면 생성자에서 하자. 왜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데 가로가 들어간 거다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는 myFrame1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다 가로를 넣었으니까 아 이거는 메소드라고 부르질 않고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이런 모습의 그 메소드 형태를 갖췄을 때 생성자라고 부른다. 네, 여기서 할 게 뭐냐면 메모리 이제 이런 거 이름 지어 놓은 거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필드들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자. 그리고 하나 FRM이라고 하는 필드를 액자를 쓸 거다라고 하는 액자 이름만 결정한 거죠. 이것도 이름만 결정한 거고 이거 다 이름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다가 이제 이 실제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름은 FRM이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를 U라고 하는 것만 쓰면 우리 재료는 주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메모리다. 이죠. 뭐가 필요하냐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아니라 요것도 생성자죠.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에 맞는 초기 공간을 배당된 재료 공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에 해당되는 가로 크기는 얼마고 세로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300 정도 해당되는 글씨 크기 또는 픽셀 정도 크기면 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한 100 정도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이즈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이 이렇게 써준다 이거죠. set이라고 하는 보통 저희 그 다 이 접두사를 들어가는 메소드를 써주시면 돼요. 필요한 거를 얻어낸다라면 ge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죠. 사이즈니까 set size. 이건 누가 만들어도 다 이렇게 써요. 다른 저희 그 언어가 나와도 다 이렇게 set size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가로 300, 세로 길이 100 이렇게 하면 걸로 일단 이 액자 크기에 해당되는 것까지 결정해서 액자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두 번째는 텍스트 필드 이렇게 이름만 정해놨는데 텍스트 필드에 해당되는 걸 한번 만들죠. 이름만 정해놨으니까 이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도 실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를.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글씨가 나오는 거. 따라서 재료. 이렇게. 그리고 그 재료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 거냐면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만들려고 한다. 저기 그냥 쓰게 되면 아주 조그만 게 나올 테니까 공간 크기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30 정도로 잡아보자. 요 글씨 크기가 여기가 30 칼럼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씨 수, 글자 수를
한 30개에 해당되는 글자가 들어가는 걸로 잡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60으로 하게 되면 60, 50은 50 이렇게 글자가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에 대한 걸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버튼들이 있죠. 물론 패널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버튼들이 세 개가 있으니까 버튼들에 대한 거를 이번에 하나씩 만들어 보죠. BTN1이라고 하는 버튼은 이름만 정했는데 이것도 버튼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에다가는 어떤 형태냐 하면 버튼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BTN1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달라야죠. 그리고 그 위에 쓴 글씨가 뭐냐면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 하나는 3번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1번이라고 하는 글씨가 들어간 버튼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BTN2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버튼, 세 개의 버튼에 대한 걸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이름만 정하고 만들어 놓지 않은 게 속지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이 속지 1번, 하나 속지 2번. 속지 1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텍스트 필드가 들어갈 공을 붙일 거. 여기는 버튼 세 개를 붙일 속지. 그래서 속지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생긴 거는 텍스트 필드가 들어갈 건데 그때 일단 속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패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속지 여기다가는 뭘 붙여놨냐면 이렇게 생긴 텍스트가 붙어가 있죠. 글씨가 나오는 거. 그래서 그때 쓰는 게 함수가 에 들어가는 걸 쓴다 하죠. 뭐가 들어갔냐면 요게 들어가 있죠. 여기 텍스트. 첫 번째 제 속지에는 이렇게 들어갔죠. 자, 두 번째 속지에는 버튼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두 번째 속지에 여기는 버튼들이 들어갈 거다 해야죠. 그래서 버튼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집어넣을 거니까 add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고 하나씩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btn 1.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개에 해당되는 버튼을 집어넣고 텍스트 필드 집어넣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속지들을 이제 액자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속지들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어디 부분에 들어가냐면 가능한 하면 가운데 들어가는 게 좀 좋겠고 이건 좀 더 아래쪽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쫙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크게를 늘려도 항상 아래쪽에 그 다음에 이건 항상 중앙에 그래서 이거는 위치를 이 중앙에 놓자라고 하는 이거는 아래쪽에 자, 이렇게 배치하려고 한다 해죠. 배치를. 그렇다면 이 배치하기 위해서 먼저 이 그 액자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액자에다 집어넣는 걸 뭐 버튼이니 하는 걸 넣을 필요 없이 이제는 이와 같이 패널 1, 2라고 하는 이제 그 속지만 집어넣으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이렇게 된 속지를 집어넣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냥 차례대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선택 사항을 둬서 나는 좀 중앙에다 처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센터라고 쓰시면 된다. 이죠. C자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이게 상수값으로 잡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지. 두 번째 속지는 2번 속지고 패널 2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아래쪽에다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south라고 써요. 그래서 자바의 경우는 동서남북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센터까지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치해 주는데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요 배치까지 됐는데 이 뒤에 버튼 뒤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센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센서 부분을 더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센서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 안 보이지만 센서를 넣어보자. 그래서 센서를 이렇게 집어넣기 해서 btn 1. 이 뒤에다가는 뭐를 넣을 거냐면 센서를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센서를 집어넣을 때 add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다 add가 다 들어갔죠. 그런데 이 센서 이름을 쓸 적에 여기가 액션 시작할 때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add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가로가 들어가는데 이 가로 안에는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의미에서 디스라고 하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번 버튼에다가 센서 집어넣는 작업.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이거는 요거하고 관련되어 있다. 자, 이게 만약에 마우스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름이 조금 달라요. add 마우스 리스너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이 부분이 항상 중앙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에 대한 것도 센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센서가 여기 액션 리스너니까 여기도 액션. 그리고 이런 기능을 어디다 넣을 거냐면 클래스에다 넣죠. 이 클래스에다가 요거 마이 플레임 원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 번째 버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센서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액션 리스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만 가지고 이제 다 됐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 놨죠. 액자. 그럼 액자를 에다가 이런 걸 끼워 넣었으면 안 다음에는 이번에는 뭐 하냐면 액자를 벽에다 걸기 작업해야 되겠죠. 액자 걸기. 망치질 해가지고 못질해서 벽에다가 거는 작업하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셋 비집이라고. 물론 쇼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생성자 끝이에요. 음. 그렇게 하게 되면 초기 작업이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초기 작업이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센싱을 하고 났을 때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뭐가 처리를 해주냐면 1번 클릭하게 되면 1번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2번 누르면 2번이 클릭됐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거 담당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 담당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거기에다가 이제 바꿔 넣어 주셔야 돼요. 그걸 여기다 쓸게요. 자, 요 줄에 맞춰서 제가 쓸게요. 요 줄에 맞춰서. 요 줄에 맞춰서 쓴다면 여기다가 이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따라 써주시면 되는 거고 보이죠? 리턴 값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액션 퍼폼 액션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관련되는 요거에 관련된 이 그 메소드는 요거다 이제 액션
performed.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데 그 매개 변수가 뭐냐 하면 이벤트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그 이벤트가 어떤 행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이름의 이 그 클래스 이름의 이 매개 변수. 여기 매개 변수 해당되는 거 변수명은 마음대로 써주시면 되죠. E라고 쓰던 K라고 쓰던 건 상관없다. 그럼 이걸 보고 버튼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뭐가 글씨가 쓰여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찾아내기 위해서 글씨 해당되는 걸 찾기 위해서는 1번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였네 라고 하는 걸 찾자 이거죠. 그래서 그게 문자 열이 그 버튼 위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거를 스트링으로 잡고 쓰여져 있는 글씨 요거를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걸 CMD라고 하는 변수명에다 집어넣어 보자. 자, 요게 뒤에 들어가는 이 함수 메소드가 조금 복잡한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 써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뭘 보고 하냐면 클래스들을 찾아가지고 여기 이런 거는 메소드들이 어떤 게 있구나. 다시 말해서 여기서 클래스라기보다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 다이 책이나 어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죠. 액션, get 액션. 요거만 쓰게 되면 여기 마우스를 1번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1번이라고 하는 글자가 CMD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다가 글씨가 쓰여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뭐냐 텍스트 필드고 나만의 텍스트 필드는 이렇게 썼어요. 네, 그 텍스트 필드.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이름을 정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글씨를 바꿔 넣어야 되겠죠. 뭐라고 바꿔 넣냐면 1번이 되면 1번 버튼이 클릭, 2번 하면 2번 버튼이 클릭. 그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텍스트에다가 글씨를 씁니다라고 했을 때 set 텍스트라고 하는 말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 버튼 위의 글씨를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다가 버튼이 클릭 그 말을 줄줄줄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CMD라고 하는 버튼 클릭 버튼에 들어가 있는 스티커 이름 뒤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버튼이 클릭이라고. 이게 다죠. 근데 여기서 실제 실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하고 실행하는 메인 메소드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제 메인을 하나 넣어주면 돼요. 메인은 이건 바꿔줄 수가 없어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그다음에 메인.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매개 변수하고 바꿀 수가 없다 이제 스트링. 자, 이건 누가 교신하는 거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하고 통신하기 위한 거다. 자, 뭐냐면 이거 초기 화면을 띄울 거죠. 근데 초기 화면을 띄울 거 생성자를 띄울 거기 때문에 생성자에 해당되는 클래스로부터 생성자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내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정했냐 하면 아까 my frame 1이라고 적였죠. 따라서 여기다가 my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설계도대로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나만의 제품. 그 나만의 제품이 탄생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걸 갖다가 OBJ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객체. 그럼 이건 이름만 정한 거니까 나만의 제품대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초기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my frame 1 하고 가로. 이게 바로 요거다 했죠. 요거 생성자. 자, 이게 끝이에요. 이거는 end 클래스. 클래스 설계 완전히 끝난 거.
저렇게 하는 걸로 실행하면 그렇지 이 여기에 두리뭉실하게 이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뭐가 클릭됐는지 1번, 2번, 3번, 4번 뭐 그런 버튼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죠. 그냥 알아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1번이 됐는지 2번이 됐는지 3번이 됐는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동작 해주도록 마우스가 클릭됐는지 마우스가 거기 지역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키보드에 대한 동작인지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돼 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가지고 여기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 거의 비슷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썼기 때문에 다시 깔끔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실습 10일에 들어가 있어요. 네, 열심히 저희 타이핑 하시 이제 그 입력하시고 겠지만 일단 이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조금 더 저희 이 구체적인 어떤 방식을 가지고 구체적 동작하는 걸로. 그래서 이걸 하위 리스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가져가냐면 키보드가 동작하는데 마우스가 동작하는 걸로. 근데 마우스가 동작하는 클릭을 할 것인지 마우스가 이 버튼 위치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저희가 실행하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마우스를 뗐을 때 동작할 것인지 이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마우스 동작과 관련된 걸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서 이때 그 마우스와 관련된 걸 갖다가 아까는 두리뭉실하게 할 때 액션 리스너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걸로 이용한다. 이게 뭐냐면 인터페이스 이름이죠. 그 인터페이스니까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는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였고 인터페이스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들어갔냐면 메소드가 정의가 돼 있었는데 메소드 중에는 액션 퍼포먼드라고 하는 게 이런 메소드가 정의가 돼 있었죠. 그것도 한 개. 근데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상위라고 부르는데 뭐 좋다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해서 뭉쳐놨다 해서 상위라고 하는 거다. 하위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는 인터페이스들이 여러 개들이 이제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다. 이제 하나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동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가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또는 마우스가 해당되는 제 버튼에 꼭꼭 누르지 않더라도 버튼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건 엔터드. 이때 어떤 동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써라 이거죠. 아니면 마우스가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 여기를 1번 했다가 여기를 벗어났을 때 무슨 작업을 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
벗어났다 그래서 exit더라고. 또 하나가 마우스에 해당되는 버튼을 꾹 누르고 있을 때, 이건 클릭이 그냥 딱 따까닥 하는 거지만 누르고 있을 때 또는 뗐을 때에 해당되는 거. 이때 무슨 동작을 할 것인지 누르고 있을 때만,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 어떠냐면 드래그 할 때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다음에 마우스 릴리즈. 그다음에 이건 드래그 쭉 하다가 만약에 선을 긋는 사각형을 그린다, 딱 뗐을 때 이거겠죠. 그럼 그때까지 사각형의 위치가 완전히 결정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5개 해당되는 메소드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 하나만 가지고 정의되는데 이거는 5개가 돼.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정의가 된 거죠. 이거는 이 선언만. 물론 요 안에 매개 변수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것들이 저희 그 여기 매개 변수 들어간 거는 조금 있다가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이 저기에 필요한 재료들 나열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필요한 거는 자바 밑에 AWT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다 나는 자바를 안 쓰고 스윙 AWT를 아니고 스윙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스윙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자바가 설계된 부분이 아니라 자바 중에서도 확장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건 이제 여기서는 지금 다룰 게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자바만 이제 열심히 다룰 때 그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 학기 제대로 하나도 못했지만 이 스프링 할 적에도 뭐 이렇게 좀 관련될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해주기 위한 거. 자, 여기까지는 여기에 있는 클래스들 쓸 겁니다. 또는 여기 있는 메소드를 쓸 겁니다.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쓸 겁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된 거죠. 이제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게 나오는 설계도. 그리고 동작하는 설계도. 아까 파일 프레임이라고 썼었나? 이번 2라고 한번 하는 걸로 해보죠. 그리고 아까 이 뒤에 이 인터페이스 이름이 들어갔죠. 인터페이스 쓸 때에는 임플리멘트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했고, 그 인터페이스 이름이 아까는 액션 리스너라고 썼는데 이제는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걸로 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써. 자, 그럼 저기 필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인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똑같이 한번 반복해 볼게요. 프레임 FRM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액자를 한번 설계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액자 속에는 패널이 속지가 2개가 들어간다 그랬죠. 패널 그 속지 위와 같이 위쪽에 있는 속지, 아래쪽에 있는 속지 2개를 액자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액자 걸기 작업해 주듯이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텍스트 필드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텍스트라고. 네, 버튼이 3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다 이름만 설명한 거죠. 이름만 결정한 것이지 실제 사용할 방법은 없죠. 설계 여기다는 재료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실체는 없다 이제. 실체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객체는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럼 이런 걸 탄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요거대로 탄생시켜줄
생성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생성자에서 저걸 해주자. 자, 생성자에서 이번에는 요거 이름 그대로 돼 있는데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데 가로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 하냐면 생성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하냐면 이렇게 이름만 결정한 것들을 실제 구체적으로 객체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품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센서를 넣기도 한다. 자, 그러면 하나가 FRM이라고 하는 거 이름만 정했으니까 이걸 다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죠. 그리고 프레임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로가 300, 세로가 100 또는 폭이 300, 길이가 100. 그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는 것도 이름만 정한 글씨가 나오는 장치죠. 여기 실제 만들 수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 재료가 이렇게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모습을 갖추도록 재료를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 글씨는 30개의 글씨가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을 충분한 여유를 갖는 글씨 크기에 들어가는 장치를 만들겠다. 근데 버튼이 세 개가 있죠. 이건 이제 그 패널은 좀 이따 얘기하고 버튼 1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여기도 이름만 정한 건데 구체적으로 버튼에 해당되는 거 하나는 이거는 1번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버튼. 두 번째 버튼은 2번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 BTN3은 3번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버튼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글씨 나오는 장치에 해당되는 거, 액자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뭐가 안 만들어졌었냐면 이름만 정했던 게 패널에 해당되는 속지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속지 부분에 해당되는 거 만들어 보자. 속지 패널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뭐냐면 첫 번째 이 속지 위에다가는 이 위쪽에다 붙일 거죠. 그래서 패널 1에 해당되는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텍스트, 글씨가 나오는 장치를 집어넣을 거죠. 그게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죠. 아까도 다 했어요. 두 번째 패널 속지 이름만 정했으니까 만들어 놔야 되겠죠. 제품을. 그리고 여기다가 버튼 1, 버튼 2, 버튼 3을 추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차례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버튼을 세 개를 차례대로 넣은 하나의 속지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출력되는 속지가 탄생된다. 자, 이렇게 속지가 탄생됐으면 이것들 요거하고 요것들을 액자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액자에 넣는 작업해 준다. 그래서 액자에 넣는 작업, 액자가 FRM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넣는. 뭐를 넣냐면 첫 번째 속지 1번부터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차례대로 그냥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들어가게 하기가 싫고 어떤 건 중앙에 어떤 건 아래쪽에 집어넣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건 중앙에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센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 선택 사항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속지는 액자의 아래쪽에다 집어넣고 싶어. 두 번째 속지 아래쪽에다 넣고 싶다라면 사우스라고 하는 걸 쓴다. 자,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버튼을 넣었을 때 이렇게 클릭했을 때 동작해주는 부분들이 센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센서를 추가해주는 부분을 넣자. 약간 센서 추가해주는 부분을 파란색을 썼으니까 여기도 파란색을 써볼게. BTN1이라고 하는 데다가 센서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어떻게 썼냐면 여기다가 add 그다음에 이름이 여기가 액션 리스너다라고 하면 add 액션 그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뭐 리스너 뭐 이렇게 썼었는데 이번에는 마우스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에는 항상 add 마우스라고 하는 거를 중앙에다 집어넣고 뒤에다가 리스너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거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 이 설계도에 대한 데다 집어넣을 거죠. 클래스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내 설계도에 넣는다는 뜻에서 this라고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버튼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add. 에단 접두사가 들어가고 전미사는 리스너고 중앙에 마우스에 해당되는 거.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HTML5의 경우는 여기가 add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다 통일돼 버렸어. 하나로 그냥 뭉쳐서 쓴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이제 그 센서까지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한다 그러냐면 액자 걸기 작업해 준다라고 했죠. 벽에다 걸리기. 그 액자가 FRM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걸면 돼요. 이걸 보이게 해주면 되니까 비집을. 자, 요거로서 생성자 끝은 엔드 생성자 컨스트럭터. 자, 이 뒤가 아까 액션 퍼폼드라고 하는 이 그 두리뭉실하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마우스라고 하는 걸로 됐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쓰니까 그 동작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줘야 되겠다. 자, 자, 요 줄에 맞춰서 이제 그 마우스 동작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보자. 실제적으로 이벤트 처리에 대한 거. 그 중에 이벤트 처리인데 마우스에 대한 거죠. 마우스 동작이 몇 가지가 있으냐면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마우스가 해당되는 지역을 그냥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갔을 때, 또는 거기를 벗어났을 때,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을 때, 뗐을 때, 이 다섯 가지가 있다 해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에 대한 거를 다 명시를 해줘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에 명시되어 있는 메소드들은 무조건 다 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명시해 줘야지 하나라도 빼놓으면 컴파일이 안 되게 돼 있다. 첫 번째가 마우스에 해당되는 건데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름을 써라라고 하는 건 된 것이지 어떤 내용을 써라라고 하는 거는 자바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 작성한 사람이 써야 된다 했죠. 여기 매개 변수는 마우스 이벤트라고 하는 걸 돼 있었죠. 아까 여기가 액션 퍼폼드라고 돼 있으면 액션 이벤트라고 돼 있었어요. 앞에 이거 다 똑같고 뒤에 전미상은 좀 다르다. 이거는 매개 변수 이름은 각자 정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마우스가 이제 그 클릭됐다면 어떤 버튼이 클릭됐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에 대한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버튼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기 위한 작업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런 제 그 변수 하나를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버튼이 클릭돼서 저희가 나타내는지 찾기 위해서 그때 쓰는 방법이 아까는 여기다 뭐 CMD라고 하는 걸 하고 뭐 커맨드 뭐 이렇게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이 get source라고 하는 걸 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1번이 눌러진 버튼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해당되는 거를 버튼에 해당되는 걸 찾는데 이 같은 거는 소스라고 하는 거에 뭔가 저희 그 가져오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코드 변환해 주는 거. 그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걸 캐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버튼 형태를 바꿔준다.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실수고 얘가 정수였다라면 정수를 실수로 강제로 바꾸게 되는 여기다가 만약에 뭐 리얼 넘버다면 리얼, the float은 float 뭐 이렇게 쓰죠. 뭐 그런 걸 결제해듯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버튼 위에 쓰여 있는 글씨가 1번, 2번, 3번 글씨니까 그 글씨체를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글씨체를 읽어온 걸 아까와 비슷하게 B라고 하는 이 버튼에 있는 글씨체를 읽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get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이름인데 네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라벨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요 이제 읽어온 걸 여기다가 쓰면 되죠. 그 쓰는 부분이 텍스트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하고 똑같이 값을 내용을 바꾸는 건 set text.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간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죠. 하나가 버튼에 해당되는 클릭된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할 거죠. 버튼이 클릭. 저희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쓴다는 뜻의 문자열에 첫 번째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 이런 작업하려고 그래요. 이제 마우스가 클릭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가 이렇게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무슨 작업할 거냐는. 그래서 마우스가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마우스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할 작업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할 거다 하면 열고 닫고만 하면 된다. 이죠. 그래도 이거는 몸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분명히 명시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이거 아예 안 써? 그러면 컴파일이 안 돼요. 이거 꼭 써줘야 된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의 정의상 모든 메소드들은 상속받은 이게 다 그 받아가지고 구현할 때 꼭 메소드의 몸체에 대한 거를 명시해 줘야 된다. 그죠. 두 번째 이렇게 됐고 세 번째 그렇다면 마우스를 벗어났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이걸 벗어났을 때도 할 작업이 없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한다면 가로 열고 닫고만 해주면 된다. 중가로 열고 닫고.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을 때 뭐 드래그 할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프레스트. 이거 띈 게 아니라 붙여 쓴 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면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된다. 이거 안 하면 아예 제 컴파일이 안 돼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해보면 이거 안 써서 그렇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무슨 그다음에 버튼 클릭한 거 갖다가 뗐을 때 릴리스 이것도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가로 열고 닫고만 해주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 처리해 주는 부분들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5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명시가 다 됐다 이거죠. 그중에 나는 마우스 클릭드만 가지고 쓰겠다라 한다면 이렇게 하고 마우스 엔터드가 쓰겠다면 요거 이름을 마우스 엔터드라고 쓰고 뭐 바꾸면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씁니다. 마지막 이 맨 마지막에 메인에 해당되는 것만 있으면 되겠다. 메인 메소드는 뭐하고 교신하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하고 통신한다. 때로는 이거 가로 중간 대가로 열고 닫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쓰기도 하고 여기다 쓰기도 하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컴파일러가 그걸 2가지 다 이제 허용하고 있어요. 자, 클래스 이름은 마이프레임2라고 돼 있죠. 이런 형태의 설계도대로 제품을 만들 거고 그 제품 이름을 OBJ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그러면 이름만 붙인 거니까 이거를 제품대로 탄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U라고 하는 거고 어떤 모습의 제품의 초기 작업이냐? 마이 프레임 기 바로 이거죠. 생성자 이렇게 요거만 써주면 완성이 됐다. 요거는 클래스. 다른 거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좀 더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 하기 위해서 이 별도의 이 2가지로 상위권에서의 리스너, 하위권에서의 리스너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희 그 이벤트 처리에 대한 것까지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지금 이제 10분이니까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그 병렬 처리하기 위한 스레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늦게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수업합니다. 제 그 뭐 수업 중에는 그런 얘기 없었다고 또 제 그 자꾸 질문들 오는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추석 연휴 때 빠졌던 거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